요번에 소개해 드릴 거는 이제 리스폰시브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일명 이제 반응형 웹이라고 해요. 여기에 필요한 거를 이제 미디어 쿼리라고 하는데, 이게 원리는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원리를 알고 나면 되게 귀찮아요. 일단 예제 케이스를 볼게요. 일단 최대한 이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이제 심플하게 갖고 왔는데, 웹사이트가 뭐 이렇게 화면이 구성되어 있다고 칠게요. 왼쪽 영역이 있고 메인 영역이 있고 오른쪽 영역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페이지를 만들 때 네이버는 PC 사이트가 이렇게 있고요. 컨텐츠가 많은 사이트들은 이렇게 PC용 사이트를 따로 만들고, 그 다음에 모바일 네이버 같은 경우는 m.naver.com입니다. 모바일 사이트를 따로 만들어요. 그러면 물론 실제로 네이버가 한 명이 다 작업하진 않겠죠. 근데 대부분의 회사면은 혼자 다 해요. 자,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컨텐츠가 이렇게 있으면 하나의 페이지가 브라우저 넓이에 따라서 변신을 해요. 데스크탑 쭉 이렇게 작아지죠. 이거는 뭐 퍼센테이지로 주면 뭐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다가 좀 더 가면은 전체적으로 위쪽에 검색바 모양 바뀌었죠. 이렇게 돼 있던 애들이 이렇게 모양이 바뀌고요. 그 다음에 한 줄에 4개씩 들어오던 게 2개씩으로 바뀌고요. 그러니까 기법은 이제 예를 들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넓이가 개당 25%로 잡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돼 있다가 브라우저의 넓이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개당 넓이를 50%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이렇게 버튼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거랑 이렇게 드롭다운으로 되어 있는 거 2개를 코딩해 놨어요. 2개를 코딩해 놨는데 디스플레이 논이라고 하면 보였다 안 보였다를 조절할 수 있죠. 그래서 브라우저 넓이에 따라서 어디는 디스플레이 논을 주고 어디는 디스플레이 논을 안 주는 거예요. 여기 타이틀 봐도 실제로는 2개가 코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넓이에 따라서 이게 넓은 해상도용, 이거는 좁은 해상도용. 누르면 사이드바는 뭐 자바스크립트고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걸 이제 반응형 웹이라고 해요. 네이버도 보면요, 이게 반응형 웹이 만들어져 있긴 한데 얘네는 태블릿 해상도랑 모바일 해상도까지만 대응을 해요. 태블릿에서는 한 줄에 3개, 좀 작으면은 한 줄에 2개, 여러분들이 핸드폰에서 보는 거는 한 줄에 1개. 요거를 이제 처리해 줄 수 있는 기능을 미디어 쿼리라고 합니다. CSS가 적용될 해상도 구간을 지정해서 구간별로 CSS를 따로 코딩하는 거예요. 코드 형태는 이래요. 골뱅이 미디어 스크린 and min width 얼마.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를 600픽셀이라고 정의를 했다라고 하면 맥시멈은 정해져 있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맥시멈은 무제한인 거고 무제한 해상도부터 600픽셀까지는 얘가 적용이 돼요. 만약 여기 H1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은 H1에 대한 게 무제한 해상도, 즉 데스크탑부터 600픽셀까지는 요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요 바깥에 있는 건
H1 해놓고 뭔가 내용을 정리한다. 그럼 얘는 기본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요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기본. 그러면 600보다 더 작은 사이즈에서는 이게 적용된다는 뜻이에요. 자, 밑에 맥스 위드스 최대 넓이는 몇 픽셀이다. 얘를 600이라고 잡죠. 그럼 맥스의 반대는 미니멈이잖아요. 근데 작은 값은 정의를 안 했으니까 0부터 600까지는 이게 적용되고 H1이라고 칠게요. 0부터 600까지는 얘가 적용이 되고 그러면 또 바깥에 그냥 H1이라고 따로 만들어 놨다 라고 하면 얘는 600픽셀보다 큰 해상도에서는 이게 적용되는 거죠. 관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자, 위에 거 기본 코딩된 게 600보다 작은 해상도라고 했죠. 600보다 작다라는, 그러니까 특정 사이즈보다 작을 때가 기본값이라고 하는 건 모바일을 우선 고려한 걸까요? PC를 먼저 고려한 걸까요? 모바일이 더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바일 페이 사이트를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 모바일보다 큰 해상도일 때만 내가 이걸 적용하겠다. 이런 관점인 거고요. 밑에 거는 PC를 우선으로 적용을 하고 PC보다 작은 장치에서는 아래 거를 적용하겠다라는 관점인 거예요. 태블릿은요. 네, 이렇게 min width and max width 이렇게 하면 구간을 잡아줄 수 있는 거죠. 자, 이거를 활용해서 하나의 웹페이지가 해상도 구간에 따라 다른 레이아웃으로 구성된 페이지를 반응형 웹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선택자 기준으로 이렇게 적어도 되는데 계층형 선택자를 주면은 선택자 단위로 안 하고 값 단위로 줘도 돼요. 그래서 제가 계층형 선택자를 요것 때문에 되게 좋아해요. 자, 전체 여기 HTML은 컨테이너 있고요. 그 다음에 레프트, 메인, 라이트 이렇게 딱 3개 있습니다. 자, 컨테이너에 대한 게 요만큼 영역이죠. 그 안에 레프트, 메인, 라이트가 들어있어요. 레프트, 메인, 라이트. 이게 이 계층형 선택자가 오히려 HTML의 구조를 좀 더 직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를 접한 이후로 옛날 방식은 잘 못 쓰겠더라고요. 자, 일단 디스플레이 플렉스랑 플렉스랩, 노랩 얘는 줄바꿈 허용 안함이에요. 랩은 줄바꿈 허용, 노랩은 허용 안함. 요 속성에 대해서는 이제 16단원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다룰 테니까 요거는 일단 넘어가시고요. 레프트 백그라운드 컬러 파란색으로 주고 여백 20 주고 넓이 20%. 메인은 백그라운드 색깔 회색으로 주고 패딩 주고 넓이 60%. 라이트는 백그라운드 컬러 초록색 패딩 20 넓이 20%. 일단 미디어 부분은 뺄게요. 자, 이렇게 잡으면 20, 60, 20 도합 10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20, 60, 100, 20 해서 합이 100%. 근데 PC에서는 그럴싸한데 모바일 사이즈에서는 그게 좀 부자연스럽잖아요. 반응형 웹의 그 메인 기본은 가장 간단한 게요. PC에서는 이렇게 일렬로 가로로 배치되던 애들이 모바일 사이즈로 가면은 자리가 좁으니까 세로 일렬로 배치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큰 데서는 가로로 배치되던 애들이 모바일로 가면은 넓이가 좁으니까 세로로 배치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가로로 배치되어 있던 애들을 세로로 배치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간단해요. 얘네들 넓이를 다 100% 주면 돼요.
100%좀 밑으로 밀려요. 자, 근데 지금은 사이즈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으니까 좁혀도 이 비율을 유지하죠. 20%, 60%, 20%를. 자, 이제 이 바깥에다가 미디어, 스크린앤드 최대 800픽셀. 레프트, 메인, 라이트. 콤마로 구별하면 엔드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싹 다 싸잡아서 100%. 네, 죄송합니다. 여기 노랩이 아니라 랩으로 들어가야 되네요. 줄바꿈 허용을 안 시켰기 때문에. 자, 지금 여기서 안 되는 이유. 지금 제가 아래쪽 코드에만 반영해 놓고 여기는 반영을 안 해갖고 그러는데요. 반영이 안 되는 이유. 왜일까요? 한번 본 김에 보자. 자, 위에 거는 컨테이너 안에 레프트죠. 얘는요, 그냥 레프트죠. 코드가 동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작성하면은 위에 거는 점 컨테이너 한 칸 띄고 점 레프트예요. 점수 계산하면요 20점이죠. 밑에 거는요 그냥 지 혼자 덩그러니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10점인 거죠. 점수가 낮으니까 안 되죠. 이게 요 안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되죠. 점수에서 밀려서 그런 거죠. 지금 배포해드린 자료에서 요 괄호 하나만 밖으로 빼주시면 돼요. 네.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 파일 다시 배포할게요. 헷갈리시는 분 계실 테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해상도 구간을 과연 몇으로 쪼개는 게 적합할까요? 방법론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해상도를 끊는 게 그래도 최대한 많은 장치를 커버할 수 있겠더라 라고 산정해 놓은 기준값이 생겼어요. 왜냐면 이 기술이 지금 나온 지도 벌써 이제 10년 가까이 돼 가거든요. 자, 최소 해상도 중심입니다. 민 위드스는 567. 자, 그러면 얘를 한번 같이 얘기해 볼게요. 일단 얘는 0부터 567까지예요. 0부터 567까지. 그 다음에 민 위드스 680. 얘도 자 0부터 567. 그 다음에 0부터 얘도 지금 죄송합니다. 민이니까 맥스가 없는 거죠. 민 위드스 567. 576. 576부터 해상도 무제한까지. 맥스가 없죠. 얘는 민 768부터 맥스까지. 한 요쯤이겠네요. 768. 얘는 992부터 무제한. 얘는 1200부터 무제한. 얘는 1400부터 무제한. 자,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중첩이 되면은 CSS가 중첩되면은 마지막에 코딩된 게 적용된다.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1400 이상일 때는 여기가 적용되고요. 그럼 밑에 있는 거는 무슨 뜻이냐? 1400 미만 1200 이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이거랑 중첩하면은 1200부터 1399까지라는 뜻이에요. 얘는 992부터
1199까지라는 뜻이고요. 얘는 768부터 991까지라는 뜻이고요. 얘는 576부터 767까지라는 뜻이고요. 이거보다 작은 사이즈는 위에다 따로 코팅하면 되죠. 그래서 바깥에 그냥 코딩한 게 언제 적용되느냐를 따집니다. 그래서 얘는 최소 해상도 중심이라고 해요. 자, 사이즈별로 얘는요, 랜드스케이프 폰, 가로 사이즈의 핸드폰, 스마트폰 가로로 돌렸을 때 바깥에 코딩되는 건 가장 작은 해상도예요. 바깥에 그냥 코딩되는 건 0부터 575까지예요. 얘는 포트레이트 폰. 근데 웹사이트 만들 때 가로 해상도까지 잘 안 치거든요. 스마트폰 가로로 돌렸을 때까지 커버해서 만들진 않아요, 잘. 자, 밑에 거 태블릿. 그 밑에는 데스크탑. 그 밑에는 라지 데스크탑. 그 밑에는 얘는 뭐 HD급 해상도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정석이긴 한데요. 실제로 코딩을 해보면 얘는 기입을 안 해요. 그냥 768까지로 가요. 그래서 768보다 작은 경우는 그냥 스마트폰이다 라고 퉁칩니다. 그래서 여기를 767로 잡는 거고요. 768보다 크고 992보다 작은 거 얘도 잘 안 쳐요. 왜냐면 요즘 노트북들 해상도가요, 옛날에는 가로 1200보다 작은 게 있었는데 요즘은 가로 해상도가 기본이 1280이에요. 그래서 얘도 잘 안 치고요. 그냥 768부터 1200 사이를 태블릿으로 쳐요. 그 다음에 1400보다 큰 애들은, 이거보다 큰 해상도 쓰는 거는 진짜 웹사이트가 조그맣게 보이면은 눈이 아파도 내 모니터 좋아서 그래 그러면 뿌듯하면서 그냥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큰 것도 별로 잘 안 쳐요. 이거보다 모니터 큰 거 쓰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컨트롤 플러스 눌러서 웹페이지 확대해서 봅니다. 그래서 좀 편하게 나누면 기본적으로 코딩하는 거는 폰, 그 다음에 768에서 1200 사이를 태블릿, 그리고 1200보다 큰 거는 PC. 이렇게 잡아요. 여기서 조금 더 극단적으로 가면 이걸 명시 안 해요. 그래서 768보다 큰 거는 그냥 다 PC라고 쳐요. 태블릿은 그냥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요즘 태블릿 웬만하면 그냥 PC용 웹브라우저 그냥 커버 치더라고요. 요즘 아이패드는 더 이상 모바일 페이지를 보여주지를 않아요. 너무 커져갖고 해상도가. 그래서 태블릿 사이즈도 크게 고려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코딩하는 거는 핸드폰이다. 근데 내가 나중에 그 태블릿 이상급의 장치한테 CSS를 좀 튜닝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얘만 넣으셔도 충분해요. 요즘은 장치가 좋아져서. 요거 하나만 기준으로 잡으시면 돼요. 중요한 건 뭐다? 기본이 폰이다. 모바일 페이지를 먼저 만들어 놓고 해상도를 늘려가면서 튜닝을 하는 게 이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방식을 모바일 퍼스트라고 부릅니다. 외국 사이트들은 보통 모바일 페이지를 먼저 해요, 요즘은. 그래서 외국에서는 모바일 퍼스트로 작업하는 게 거의 주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데스크탑 사이트를 먼저 만들어 놓고 모바일을 맞추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거에서 좀 반대로 가야죠.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모바일 퍼스트로 작업했던 사이트가
밀리의 서재랑 카카오 페이지예요. 걔네들은 아예 특히 카카오 페이지 같은 경우는 PC용 사이트가 없어요. 그냥 모바일 페이지 그냥 보여주더라고요. 얘네는 아직도 그냥 모바일 사이트 그냥 이렇게 띄워요. PC 사이트가 없어요. 밀리의 서재도 처음에는 그냥 모바일 페이지 그냥 이렇게 적당히 넓게 해서 보여주다가 나중에 이제 PC 사이트라고 하나 만들긴 했는데 정말 대충 만들었어요. 끝이에요. 여기서 더 이상 들어갈 페이지를 못 들어가요. 네. 책 클릭도 못하고 무료로 시작하게 해봐야 이거 거의 모바일이 아니면 거의 접근 못하게 돼 있고 기업문이라던가 이런 거는 만들어 놓긴 한 것 같은데 얘네는 그냥 모바일만 주구장창. 왜냐면 책을 이북 사이트잖아요. 이걸 PC에서 열람할 수 있게 해주는 순간 책 불법 복제가 분명히 일어날 거거든요. 아예 그냥 PC는 아예 그냥 버린 것 같아요. 자, 다시 돌아와서요. 요거는 그래서 이제 모바일 퍼스트 기준이고요. 근데 우리나라 현실은 별로 안 맞아요. 자, 그러면 최대 해상도 중심은 뭐냐? 자, 0부터 576까지 그리고 0부터 768까지 0부터 992까지 0부터 1200까지 0부터 1400까지 그러면 위에 그냥 코딩하는 거는 1400보다 큰 경우예요. 자, 이렇게 중첩이 되면은 작은 구간에서는 얘가 우선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적용되는 거고 요 구간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접목을 해보면 얘는 버리셔도 돼요. 그냥 768까지를 퉁쳐서 모바일이다. 태블릿을 만드실 거면은 요만큼 구간을 살리시면 되는데 얘를 버리면 요만큼을 다 버리면 그냥 위에 그냥 코딩하는 건 PC고 0부터 768까지 모바일만 따로 튜닝하면 된다. 이렇게 작업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뭐가 됐건 간에 일단 한쪽 사이트는 먼저 만들어 놓고 다른 반대쪽의 해상도를 튜닝을 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만들면 머리 터집니다. 그러면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그러면 이제 모바일 퍼스트가 됐건 반대 개념 데스크탑 퍼스트가 됐건 하나를 먼저 만들어서 오픈한 다음에 나중에 추가 오픈하는 게 이상적이지 않나요?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웃긴 게 무조건 동시 오픈이에요. 그건 우리나라 회사들의 한계예요. 저도 회사 다니면서 되게 많이 싸우고 그랬는데 안 바뀌어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필드에서 일을 하시면서 주장이 좀 먹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내용은요, 반응형 웹 디자인의 9가지 기본 원칙이라 그래서 이건 제가 정리한 게 아니고요. 이제 어디 웹사이트에서 저도 찾아서 공부하다 보니까 좀 좋은 글이 있어서 밑에다 이렇게 쭉 복사해서 놓은 건데, 요거는 제가 직접 설명드릴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읽지 마시고 반드시 이 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세요. 왜냐면은 이거를 제가 웹사이트를 PDF로 강제로 바꾸다 보니까 좀 이렇게 됐는데, 여기 그림 같은 게 좀 들어가 있는데요. 이 웹페이지를 직접 들어가 보시면
그림이 이렇게 움직여요. 이 글 작성한 사람이 되게 열심히 작성했더라고요. 그림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게 잘 되거든요. 그래서 PDF로 보지 마시고 반드시 이 페이지 방문하셔서 좀 한번 열람하시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이거는 그 코딩 기법이라기보다는 약간 디자인 철학 같은 개념이에요. 자, 요 코드에서 조금 부연 설명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 선택자가 같이 걸려 있죠. 기존에는 다 이렇게 작업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계층형 선택자에서만 되는 건지 아니면 옛날에도 이게 됐었는지는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계층형 선택자를 쓰니까 제가 지금 미디어 쿼리를 없앴어요. 이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레프트 영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넓이 20%인데 0부터 최대 800픽셀까지 구간에서는 위드스 속성만 100%로 바꿔라.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바라보고 속성만 이렇게 바꿔치기가 되더라고요. 이게 좀 더 직관적이어서 저는 이 방식으로 코딩을 많이 해요. 장점은 선택자 속성 단위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선택자를 따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단점은 코드량이 조금 늘어요. 왜냐하면 선택자마다 넣어줘야 되니까. 선택자마다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코드량이 조금 들어요. 요 메인 영역의 넓이가 60%인데 80보다 작아지면은 100%로 바꿔라. 해석은 좀 더 편해요. 자, 요게 접목된 게 다음 예제예요. 작업하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완성본은 요겁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영역만 잡아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헤더 영역 요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바디 영역으로 가운데 잡아놓고요. 그 다음에 푸터 영역으로 하단 영역 잡아놨고요. UI 잡으실 땐 무조건 한쪽 방향 먼저 잡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3단 레이아웃 잡아놓고 이 가운데 영역을 메뉴 영역, 본문 영역, 그 다음에 뭐 광고 들어갈 영역 이렇게 안에서 또 나눈 겁니다. 그래서 위에를 헤더, 안에를 바디, 그 밑에를 푸터라고 잡습니다. 실제로 이제 웹사이트를 코딩하실 땐요, HTML 코드도 이렇게만 먼저 잡으세요. 상단 헤더 부분 코딩하고 푸터 부분 코딩하고 바디는 이렇게 자리만 잡고 비워놓으세요. 그래서 일단 상단이랑 하단 영역에 대한 CSS 먼저 확정을 지으세요. 왜냐면 요거는 모든 페이지에 다 다녀요. 다 딸려 다녀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이 헤더 쪽에 들어가는 CSS가 거의 반을 넘어요. 왜냐면 메뉴가 들어가 있어서. 메뉴 쪽이 CSS가 좀 복잡합니다. 일단 그래서 이렇게 먼저 잡아놓고 이 상태에서 파일 하나를 따로 저장을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내가 다른 페이지들을 늘려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 먼저 복사해놓고 이거 바디만 채워나가면 되잖아요. 아직 우리가 리액트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리액트가 들어가면은 이제 요 부분을 코드를 좀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긴 하는데, 일단 HTML만 놓고 본다면 헤더 영역이랑 푸터 영역이 정의된 파일 하나 준비해 놓고 이 파일을 따로 저장을 하신 다음에 계속 복사해 가면서 안에를 채워간다. 그러니까 새로운 파일 작성할 때마다 이거 다른 이름으로 복사해 놓고 여기 안에만 코딩해서 넣으면 되잖아요. 자, 여기 헤더 부분은 간단하게 배경 색깔 주고요, 여백 잡아주고 글자 가운데, 뭐 여기선 지금 복잡한 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컨테이너 영역은 1200, 그 다음에 마진 오토. 자, 근데 여기서 또 보시면 위드스가 맥스 위드스로 돼 있죠. 이거 모바일 작업할 때 하나 팁이에요. 그냥 위드스라고 해놓으면 이 컨테이너의 사이즈는 죽어도 안 바뀝니다. 그쵸? 해상도가 작아지면은 옆으로 스크롤 될 거예요. 근데 이걸 맥스 위드스로 바꾸면 브라우저가 아무리 넓어도 컨테이너는 최대 1200이에요. 최대 1200이에요. 근데 미니멈은 안 잡혀 있죠. 그러니까 축소는 가능해요. 그래서 큰 해상도에서는 1200이지만 작아지면은 그때부터는 그냥 퍼센테이지처럼 100%처럼 동작을 해요. 이게 모바일 작업할 때 넓이 잡는 팁이에요. 맥스 위드스로 잡으시면 돼요. 좀 유연하죠? 사이즈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디 영역에 메뉴가 들어가긴 div, 그리고 메인 영역에 div, 라이트 영역에 div, 이렇게 세 개를 놨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하나 div, 여기 하나 div, 여기 하나 div. div니까 이렇게 문단으로 구성될 거 아니에요. div 태그의 기본 특성, 세로로 배치되고 가로는 부모를 채운다. 이거죠. 근데 이 바디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라고 주면은 기본 특성이 바뀌어요. 자, div 세로 배치, 가로 채움, 이게 기본 특성이었죠. 이 특성의 가로 세로가 뒤집혀요. 그럼 세로 배치는 어떻게 돼요? 가로 배치, 얘는 세로 채움이 돼요. 세로로는 가득 채워요. 그래서 요 속성을 주면은, 자, 현재 비포 저장합니다. 이게 줄바꿈을 허용해서 그러네요. 일단 얘를 빼면 가로 배치로 바뀌어요. 디스플레이 플렉스가 div 태그의 기본 특성을 뒤집는 애예요. 가로로 배치하고 세로로는 가득 채운다. 여기에 플렉스 랩을 주면은, 지금 줄바꿈이 허용이 안 됐기 때문에 얘네가 가로로 가는데, 줄바꿈을 허용시키면은 또 달라지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메뉴 영역, 넓이 20%, 가운데 정렬, 메뉴 영역의 넓이가 20%로 제한됐죠. 이 안에 있는 A 태그, 배경, 패딩, 마진, 탑, 디스플레이 블록이니까 얘네들 문단처럼 구성되겠죠. 넓이 100%, 글자 색깔 까만색.
메인 영역 넓이 60%. 자, 얘가 20%인데 얘를 60%로 바꿔요. 그러면은 얘랑 더해봐야 80%밖에 안 되니까 한 줄에 축분이 놓을 수 있죠. 그래서 얘가 60%가 되면서 1로 갈 거예요. 테트리스 생각하세요. 자, 그 밑에 있는 라이트 영역 넓이 20%. 그러면 남은 공간으로 들어가죠. 자, 평상시에는 이렇게 가다가 요 점 메뉴 영역한테 맥스 위드스 620, 그러니까 620보다 작아지면 최대 620까지, 0부터 최대 620까지는 20% 말고 100%로 처리해라. 그러면은 요만하던 애가 혼자 넓이를 100% 차지하면은 다른 애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밑으로 밀리는 거예요. 공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작아지면 얘 혼자 100%를 차지하는 거죠. 다른 애들도 그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최대 100%, 여기도 최대 100%. 이렇게 잡아주면은 PC, 모바일 PC. 이게 반응은 웹의 기본이에요. 이제 여기서 나중에 우리가 자바스크립트까지 들어가면은 얘를 숨겨버리고 버튼 눌렀을 때 스르륵 나오는 메뉴 같은 것도 이제 접목이 가능해지는 거죠. 현재 CSS에서는 이 정도까지입니다. 오늘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이 좀 기네요. 원래 평소보다.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